MBK가 무슨 뜻일까요? 마이클 병주 킴,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이름이에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김병주 회장은 재벌을 욕하면서 재벌을 닮아가고 세상을 달군 도덕성 논란이 정작 MBK에는 별다른 타격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월급만 연봉 아닙니다. 월급으로 10억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김병주 회장님한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따위는 어차피 관심 밖의 일일까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손자병법 읽어드리는 강상구입니다. 홈플러스를 홈마이너스로 바꾼 사모펀드 MBK가 논란이죠. 고려아연 경영권 분쟁에 뛰어들었을 때부터 이건 좀 아니지 않나 싶었는데 드디어 터질 게 터졌습니다. 한때 삼성 이재용 회장을 제치고 한국 제1의 부자로 등극하기도 했고 한국 경제에 매기 역할을 하면서 재벌 오너들을 벌벌 떨게 했던 그 MBK가 왜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요? 일단 MBK가 무슨 뜻일까요? 마이클 병주 킴, 설립자 김병주 회장의 이름이에요. 김병주 회장은 어렸을 때 미국으로 유학 가서 아예 미국인이 된 검은머리 외국인입니다. 포철 박태준 회장의 막내 사위이기도 해요. 미국 금융계에서 차근차근 경력을 쌓다가 한미은행 인수를 성공시키면서 명성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그 명성을 바탕으로 MBK를 설립했어요. 그때 한국의 기업 구조를 개선하는 토종 사모펀드를 목표로 내세웠어요. MBK는 설립과 동시에 1조 원짜리 하나로텔레콤 인수전에 뛰어들었습니다. 글로벌 연기금에 투자를 받아서 자금이 워낙 빵빵했거든요. 칼날 시절부터 M&A 전문가로 명성을 쌓은 결과였어요. 사모펀드가 1조 원짜리 기업을 산다는 거는 누군가한테서 돈을 받아서 1조 원 넘는 펀드를 만들었다는 뜻이에요. 100원, 200원도 아니고 수천억 원씩 되는 돈을 아무한테나 막 턱턱 맡기겠어요? 우리 국민연금도 그렇지만은 연기금은 원래가 수익성보다는 안전성이에요. 신생 사모펀드에 돈을 넣는 일 잘 안 합니다. 김병주니까 가능했던 일이에요. MBK의 대표적인 성공 사례가 ING생명이나 코웨이 인수합병 사례거든요. 인수하고 다시 팔면서 1조 원, 2조 원 단위로 돈을 남겼어요. 손자병법에 그럽니다. 이기는 군대는 이겨놓고 싸움에 나서고 지는 군대는 일단 싸움부터 하고 승리를 찾는다. 너무 길면 이거 하나만 기억하면 됩니다. 이겨놓고 싸워라. 싸우기도 전에 이겨놓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일단 전력 분석을 해서 승률을 따져야죠. 그리고 주변 상황까지 따져보고 유리한지 불리한지 한번 봐야죠. 또 나와 상대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해서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어야죠. 이 모든 과정을 단어 하나로 설명하면은 준비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손자병법은 말합니다. 싸울 준비를 끝내고 적을 기다리는 자가 이긴다. 김병주 회장 자신도 말합니다. 성공은 준비와 기회의 만남이다. 준비를 끝내놓고 기회를 포착하는 게 승부의 핵심이다. 이 얘기겠죠. MBK는 막판 뒤집기로 인수전에 승부를 바꾼 경우가 많아요. 대표적인 게 코웨이예요. 코웨이는 당시에 눈독 들인 회사들이 많았거든요. 그러다 다른 사모펀드가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어요. 그러면은 대체로 이 정도면 게임 끝났다 라고 보거든요. 하지만 경쟁사가 인수대금을 언제 어떻게 지불할 거를 놓고 막판 난항이 일어나는 틈을 타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MBK는 1000억 원 더 줄게 탁 치고는 최종 인수에 성공합니다. 역시나 빵빵한 자금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긴 했지만은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근성이 힘을 발휘했죠. 손자병법에 그래요. 전술이란 물과 같다. 물을
동그란 통에 담아 놓으면 동그랗죠? 사각형 통에 담아 놓으면 사각형이 됩니다. 전술은 미리 정하는 게 아니다. 상대에 따라서 또 상황에 따라서 유연하게 대처해라, 이 말입니다. 코웨이가 가장 원하는 거는 빨리 현금 갖다 꽂아주는 거다 라는 거를 간파하고는 자금력에서 앞선 장기를 딱 발휘해서 갖다 꽂아준 거죠. 그런데 이랬던 MBK가 2015년을 넘어가면서 좀 이상해집니다. 원래 사모펀드는 기업을 사면은 재무건전성 높이고 기업 가치 올려가지고 잽싸게 팔아치우고 이익을 실현하는 게 본업이에요. 그런데 손해를 보고 팔거나 또는 도무지 손 털고 나오지 못하고 수렁에 빠져드는 사례가 생겨나는 거예요. 요즘 한참 논란인 홈플러스가 바로 그런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MBK가 욕바지가 된 것도 홈플러스 때문이죠. 홈플러스 인수금액이 7조 2천억이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 2조 2천억만 MBK가 조달하고 5조는 인수 대상인 홈플러스의 빚으로 떠넘겼어요. 지난 몇 년 동안에 홈플러스가 빚 갚는 데 쓴 돈이 3조 원이에요. 홈플러스가 장사해서 벌어들인 돈은 고작 4천억 원이에요. 이거는 뭐 암만 물 부어봤자 독에 밑에 물 다 새는 거죠. 장사해서 버는 돈으로는 재미를 못 보니까 MBK는 홈플러스 매장을 팝니다. 그리고 그 매장을 다시 임대해서 써요. 이거는 뭐 아랫돌 빼서 윗돌 괴는 이런 격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결국은 안 되겠다, 빚잔 찾아, 단 내 주머니에 있는 돈은 빼고, 이게 홈플러스 기업회생 절차 신청인 거예요. 그런데 회생 신청 직전까지도 채권을 발행합니다. 이거 대놓고 사기치려고 그랬던 거 아니냐 비판을 듣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이 모든 악순환의 시작은 차입 매수였어요. 홈플러스의 5조 원의 빚을 떠넘기고 시작한 결과예요. MBK가 원래 이런 식으로 인수합병하지 않았거든요. 돈이 모자라면 차라리 다른 파트너를 끌어들여요. 그런데 이땐 왜 이랬냐, 홈플러스를 7조에 사가지고 가격을 더 이상 못 올리고 그냥 예컨대 똑같이 7조에 팔았다. 그러면 똔똔이잖아요. 본전이잖아요. 근데 자기 돈 2조 원 들여가지고 7조에 팔았다? 그러면은 3배, 4배 장사를 한 거예요. 2조 투자한 사람들한테 3배, 4배로 돌려줄 수 있는 거예요. 높은 수익률을 미끼로 자금 모으기가 쉬워지겠죠. 그래서 실제로 사모펀드들이 자주 써먹는 방법이긴 해요. 그런데 함정이 있어요. 유통회사가 사모펀드의 먹잇감으로 자주 이용되는 이유는 이게 현금이 따박따박 꽂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홈플러스를 인수하던 시점에는 이미 유통의 중심이 마트가 아니라 온라인으로 넘어가던 때였어요. 물론 지금도 이마트나 코스트코 같은 곳은 장사 잘 되고 잘 합니다. 여기는 어떻게 하면 손님을 더 끌어모을까를 고민하면서 돈을 써요. 그 반면에 홈플러스는 어떻게 하면 돈을 아낄까, 그리고 돈을 만들어낼까 궁리만 하면서 오히려 손님을 떠나게 만들었어요. 전술은 물과 같다고 했죠. 상황이 바뀌면 전술도 바뀌어야죠. MBK는 장기판 말의 움직임을 집중하느라고 장기판 자체가 뒤집어지는 것을 못 봤어요. 나무를 보느라고 숲 전체를 못 본 셈이죠. 김병주 회장 자신이 변화와 혁신을 받아들이는 것이 비즈니스의 시작이다 라고 말했지만 정작 유통시장의 변화를 보지 못했던 걸까요? 이겨놓고 싸워야 하고, 그러자면 준비가 중요하다고 했죠. 큰 판의 변화를 읽지 못했다는 것은 결국 준비가 부족했다는 뜻이에요. 부족한 생각이 부족한 결과를 만든다, 이게 김병주 회장의 말이거든요. 본인 말대로 하면은 생각이 모자랐던 걸까요? 김병주 회장은 오퍼링스라는 자전적 소설을 썼어요. 책에서 그들은 자신들이 소유하지 않은 것까지 지배하려고 든다 라고 하면서 재벌들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합니다. 마치 MBK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책에서 재벌을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노동자들의 생존권은 물론 소액주주들의 이익도 무시한다, 이거였어요. 그 말
홈플러스 직원들이나 MBK의 또 다른 논란거리 고려아연의 소액주주들한테도 똑같이 해당되지 않겠어요? 욕하면서 닮는다고 김병주 회장은 재벌을 욕하면서 재벌을 닮아가고 자신을 성공으로 이끌었던 원칙을 버리는 건 아닐까요? 소비자들과 직접 만나지 않는 사모펀드의 특성상 세상을 달군 도덕성 논란이 정작 MBK에는 별다른 타격감이 없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최근 고려아연 사태에서 보듯이 경영권 분쟁이나 대형 인수합병에서는 여론의 움직임은 무시할 수 없는 변수입니다. 월급만 연봉 아닙니다. 월급으로 10억씩 따박따박 받아가는 김병주 회장님한테는 세상 사람들의 생각 따위는 어차피 관심 밖의 일일까요? 김병주 회장이 쓴 책 제목이 오퍼링이었죠. 오퍼링이 뜻이 참 많은 단어입니다. 희생, 재물, 매물, 희생, 헌신 등등이거든요. 김병주 회장 자신은 공동체에 대한 헌신이라고 책에서 강조해요. 자신을 공동체에 바치는 재물이라고 표현하는 측면도 있어요. 지금 김병주 회장을 보면 어떻습니까? 오히려 공동체를 자신의 욕망을 채우기 위한 재물로 삼고 있는 건 아닐까요? 오늘은 홈플러스 논란의 주인공 MBK 김병주 회장을 손자병법의 관점에서 풀어봤습니다. 고려아연 얘기도 함께 해보려고 했는데 아무래도 다음 기회로 미뤄야겠네요. MBK를 넘어서 사모펀드 자체가 워낙 논쟁적인 주제라 의견들이 많으실 줄로 압니다. 댓글 많이 달아주시면 좋겠습니다. 구독, 좋아요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좋은 영상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